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18곳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죠. 고흥군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이에 고흥군은 인구 정책과를 신설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면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서 귀농 1번지로 변신을 했습니다. 고흥군이 시행한 인구 정책과 앞으로의 계획까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고흥군 류사석 인구정책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고흥군의 인구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들어보고요. 또 전국적으로 이제 인구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데 일단 고흥군의 인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고흥군 인구는 64,013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5개 시지역을 빼고 군 지역에서는 무안군, 다음에 해남군, 그 다음으로 우리 고흥군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네. 네. 한때 68년도에는 우리 고흥군 인구가 23만 8천 명까지도 이렇게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차근차근 도시로 많이 이주를 하고 해서 현재는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요. 1년에 한 1,000여 명씩 줄어서 지금은 6만 4천 명 정도 되지만은 그래도 차근차근 점차 인구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쉽게도 우리 고흥은 고령화율이 41%에 달합니다. 고령화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그 10명 중에 4명 정도 이렇게 차지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고흥이 고령화율이 높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노인 축에 드는 사람들은 65세가 아니고 한 75세, 80세 이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고흥의 65세가 아니고 75세 정도 인구는 한 23% 차지하고요. 네. 80세 이상 노인 인구는 한 1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가 뭐 고령화율이다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느끼기에는 한 20% 정도로 이렇게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최근 연령별 이동 상황을 살펴보니까 전입 인구는 50대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전출 인구는 20대 인구가 많은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왜 그런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50대는 이제 도시 지역에서 은퇴를 하고 기능 기촌 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또 20대는 학교나 또 취업 이런 것을 때문에 밖으로 이렇게 나간 걸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도 이제는 이 분석한 대로 20대 좀 청년 인구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책도 방향을 그쪽으로 두고 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 인구는 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이제 부작용이라 하면은 이제 청년 인구 감소는 곧 고령화율 증가로 이어집니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하면은 일손이 부족해졌다. 그리고 경기가 예전 같지 못하다. 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생산과 소비가 좀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경기가 침체된 부분 또 고령화율에 따라서 복지 비용이 증가되고 그래서 지역 경제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활력이 떨어지고 또 미래 성장 동력도 약화됐다. 그리고 그나마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도 좀 낮아지고 이런 또 공동체 붕괴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고흥군 인구 구조는 역삼각형 구조입니다. 현재.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중간 청년층 그 다이아몬드형으로 해서 청년층 인구가 많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인구 선순환 체계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보자 해서 청년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청년 인구들은 가능하면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책도 펴고 있습니다. 네. 지역 청년들이 그 한 명이라도 더 우리 고흥군에 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그 시책들도 발굴해서 펴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구 문제를 해소하고자 고흥군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자면 2018년이었죠. 전국 최초로 인구 정책과를 신설을 하고요. 이제 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을 텐데 인구 정책과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담당하게 되나요? 네. 우리 민선 7기 송기군 군수님 출범하면서 새롭게 인구 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네.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알고 있고요. 매년 한 1,000여 명씩 이렇게 줄어든 인구를 이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새로 이제 조직 개편을 해서 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가장 먼저 우리 군의 인구 실태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인구 감소율 제로화를 2022년까지 만들어내겠다 이런 목표를 해서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 아이디어 톤 대회라고 해서 좋은 의견들이나 아이디어들을 모아가지고 시책화를 했고 또 각계각층의 국민들 이렇게 한 100여 명을 모아서 현답 토론회, 현장에 이게 답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서 이렇게 행사를 갖고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인구 정책에 지금 부족한 부분 이런 것도 우리가 겸허히 수용을 해서 네. 우리 정책으로 만들고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청년 유턴, 아이 행복, 귀환귀촌 이 3대 분야 50개 시책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인구 정책 지원 조례도 만들고 또 인구정책위원회도 이렇게 꾸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정책과는 크게 인구정책 분야 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출산 장려, 귀촌 지원팀 이렇게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구정책팀에서는 고흥군 인구정책의 계획을 세우고 또 법적, 제도적 이 정비를 하고 새로운 또 공모사업이나 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시책들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네. 일자리 창출팀에서는 청년 육성 정책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과 취업과 창업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산 장려팀에서는 솔로몬 보험사당 운영 뭐 이런 것처럼 솔로들이 서로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가고 있고 여기 네. 결혼 정책, 그다음에 출산 정책, 그리고 그 다자녀 가족이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기촌 지원팀에서는 도시민들을 한 분이라도 유치해 보자 그 도시민 유치 사업과 귀농 기촌 행복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행복학교 운영 그리고 귀농인과 지역민들이 특히나 갈등 없이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인구 문제는 우리 인구 정책과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 있는 여성 청소년 분야의 부서 그리고 노인 복지 부서, 뭐 의료 보건 부서 그리고 뭐 또 교육 부서, 농업, 수산업 이런 부서들이 같이 연계해서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체계적으로 포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군요. 네. 근데 아까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귀촌 지원팀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정책들이 빛을 발한 걸까요? 지난해에 귀농 귀촌 이제 수가 전국 가장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효과를 좀 보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인구 정책과의 활동 이외에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그런 뭐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 우리가 인구를 그 도시에서 우리 농어촌으로 이렇게 귀농한 인구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금년 6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이동된 것을 조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전국에서 우리 고흥군에 귀농한 인구가 가장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까지 민선 7기 들어서 우리 고흥군으로 귀농 귀촌한 그 인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3,251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 개 면을 이루는 인구 정도 되는데요. 네. 우리는 이제 목표를 2022년까지 3,000가구 5,000명 정도를 우리는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뭐 유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적응을 하기 위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인구 감소의 원인을 보면 저출산을 꼽을 수가 있잖아요. 네. 출산 장려 정책도 있을까요? 네. 최근 뭐 3포 세대다, M포 세대다 해서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늦게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그래서 군에서는 이분들이 어떤 기회가 없어서 서로 만날 수 없고 그래서 결혼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솔로몬 봉사단이라고 그런 것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네. 솔로들이 이렇게 모여서 봉사 활동하면서 서로 이렇게 인연을 쌓고 서로 만나서 결혼하면 좋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시책도 펼치고 있고요. 또 신혼 부부에게는 뭐 처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축하금으로 1년에 100만 원씩 3년간 300만 원 이렇게 또 결혼 축하금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네. 또 웨딩 촬영비도 부담 좀 이렇게 줄여주기 위해서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주고 결혼도 이렇게 좀 지원해주고 있고요. 네. 저출산 대책은 사실은 지자체보다도 중앙정부에서 좀 이렇게 신경 써서 더 추진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군은 사망 인구가 한 1년에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출생하는 인구는 한 240, 50명.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네. 작년에는 다행히도 출생아 수가 257명으로 그 전년도보다 한 38명이 더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차근차근 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좀 자랑할 만한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에 앞서서 우리 민간인들이 출산 과정에 어떻게 우리도 좀 도움이 돼보자. 그래가지고 작년부터죠 한우협회에서 쇠고기를 이렇게 좀 기부를 해주시고, 네. 또 수협에서는 미역을 좀 기부를 해주시고, 또 뭐 주감농장에서는 쌀을 기부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뭐 분유라든지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축복 꾸러미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출산 과정에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조금이라도 우리 군에 더 축하하는 분위기, 출산이 좀 이렇게 늘어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우리 행정적으로는 가장 좀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는 게 출산 장려금입니다. 이제 어느 지역마다 다 출산 장려금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군이 2017년도, 2018년도 이럴 때는 금액이 1년에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2년간 240만 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민선 7기 들어오면서 2배로 늘려가지고 20만 원씩 2년간 48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움이 되겠냐, 네. 좀 더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720만 원으로 네. 대폭 늘려서 네. 축하금을 주고 있습니다. 줄 계획이고요. 특히나 또 둘째 아도 720만 원, 셋째 아를 낳을 때도 720만 원, 네. 그리고 넷째를 낳으면은 1,440만 원까지 네.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고 좀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밖에도 100일 사진 촬영비라든지 또 쌍태아가 태어나면은 또 이렇게 축하해주는 축하금, 또 셋째 아 이상 아이가 돌을 맞으면은 또 돌맞이 축하금, 이런 소소한 이렇게 이벤트도 이렇게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산후조리하는데 우리 사모들이 좀 부담이 된다 해서 그것도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줄 계획이고요. 다자녀 가정도 지금까지는 3명 가정이 아이들이 있어야지 다자녀라고 봤는데 내년부터는 한 2명도 다자녀로 보자. 네. 그래서 조금 더 완화해서 뭐 할인 혜택도 더 많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고흥의 합계 출산율은 1.44명입니다. 네. 우리 도에는 지금 1.23명이고 우리 정부에는 지금 0.92명으로 이렇게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합계 출산율이 뭐냐면은 15세부터 49세까지 이 여성이 평생 동안에 낳는 아이의 수, 이것을 이제 출산율하는데 그 연령대별로 이걸 다 더해서 합계 출산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게 전국적으로 2.1명 이상이 되어야지 이렇게 그 인구가 더 이상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다,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참고로 지금까지는 출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습니다. 이제 이것은 산모가 아이를 이제 낳는다,
이런 표현이다 보니까는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다. 예, 그 개념으로 아이가 주체가 돼서 출생이라고 표현하자. 예, 지금은 이렇게 또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네. 예, 예. 저는 들어보니까 일단 좀 적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이렇게 인구들이 유입되면 아마 군민분들께서도 많이 활발해지고 그렇게 되면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떤 반응일지 궁금한데 좀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예. 네. 우리 고흥군이 2022년까지 인구 감소율을 제로화하자, 이게 이제 목표를 두고 지금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우리가 감소율이 한 959명 정도 1년에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근데 2019년 때 보니까 한 864명 정도로 이렇게 감소폭이 좀 낮아졌더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10% 정도 줄어드는데 이것도 한 실적으로 저희들이 수치상 실적으로 보고 있고, 또 기농 기촌인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6월 달에는 인구 감소가 일시적으로 멈춰서 인구 증감이 제로가 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예, 이것도 우리가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효과라면은 기농 기촌으로 인해서 마을에 이제 활력이 많이 생기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 네. 예, 일부 이제 좀 기농 기촌인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서 마찰이 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서로 좀 정서적으로나 또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네. 기농 기촌하신 분이 마을 이장도 많이 하시고, 또 젊다 보니까는 지역의 어려운 일, 굳은 일도 이렇게 도맡아서 해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공동체 지금 그 형성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민들도 이제 뭐 좀 이양 들어오실 때 좀 성격도 좋고 이렇게 주민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좀 잘 어울 수 있는 그런 기촌인들이 기농인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네. 좀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구 정책은 이제 사실 단기간에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좀 접근하고 또 평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도 해봅니다. 네. 2022년까지 인구 감소 제로화, 네. 감소도 아니고 제로화거든요. 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사실 우리 고흥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대학도 없고 뭐 대기업도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유망 중소기업들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20, 30대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어린이들이 또 돌봄 시설을 좀 확충하거나 또는 어린이 전문 병원을 이렇게 유치를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가 생활을 통해서 마음도 좀 넉넉해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문화나 이런 어떤 예술 시설도 좀 갖춰서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사람들이 살기 좋은 이제 여건이 갖춰지면은 인구는 저절로 이렇게 들어오실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우리 고흥군에가 땅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싸다고 사람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난해 서울대에서 서울대 연구팀에서 고흥군을 국민 건강지수 1위로 발표를 했었고요. 또 세종대 연구팀에서는 여행 환경 쾌적도 1위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고흥은 공기가 맑고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그래서 기농 기촌을 꿈꾸거나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 고흥으로 오셔서 좀 이렇게 꿈도 펼쳐보시고 마음껏 행복한 삶을 고흥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새로운 살 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정말 살기 좋은 사회, 살기 좋은 지역, 이제 고흥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청년이 돌아오는 젊은 고흥군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 고흥군의 류사석 인구정책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흥군의 인구 정책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고흥군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지역 발전과 더불어 국민이 행복한 고흥, 젊은 고흥이 조성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